삼국사기 이전 고기 등 믿어야 2편. 이병도 선생은 한때 한국 고대사 학계의 거두이자 아버지로 불렸던 대학자이면서 많은 제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런 이병도 선생조차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남당 유고의 모본인 삼국사겸 채잡기는 조선 왕실에 있었습니다. 유호인 선생 유고 뇌계집에 기록이 있으므로 그렇다 치고 이 책이 남당 유고의 모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한 줄 혹은 한 문장의 짧은 기록이지만 한국 고대사의 비밀을 이야기한 학자가 있습니다. 목은 이색, 사가정 서거정, 전필제 김종직, 뇌계 유호인. 이들의 공통점은 사관이며 사가독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남당 유고를 읽어보지 않았다면 어느 기록이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몇몇이 끼리끼리 아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일반인에게 대화하면 미친놈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고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제가 역사학 회지에 논문을 싣고 싶어 투고해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김종직의 시 송국기지임의성은 의성현령으로 부임하는 유호인을 보내며 스승인 김종직이 지은 시인데 인다홍술의 속대소문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홍술은 고려 태조와의 의리를 지키다가 장렬히 전사하여 그 후예를 남기지 못했는데 홍술의 후예가 많다는 소리는 무엇이며 소문국이 망한 지 천여 년이 지났음에도 어떤 풍습이 남았다고 하는지 좀처럼 종잡을 수 없는 문구입니다. 홍술은 고려 장수가 아니라 신라 장수였는데 왕권에게 투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홍술은 홍씨가 아닌 김씨라는 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만약 홍술이 왕권의 장수였다면 의성의 지명에는 충이라는 글씨가 부여되었을 것이지만 신라의 장수였기 때문에 애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다홍술의 속대소문풍이라는 되지도 않는 말로 의성 사람을 표현했는데 일반인은 모르는 두 사람만이 아는 표현이 들어있습니다. 의성이 의와 예의 고장이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인다홍술예에서 의가 온 것은 알겠는데 속대소문풍에서 예가 왔다는 뜻인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무슨 잡소리인가? 이는 중국 정사 조선전에서 온 것입니다. 삼국지 위서동의전 예조 동성불온 한조 가취 예속 남여유별 후한서 동의열전 예조 동성불온 한조 가취일에서 온 말입니다. 남당 유고의 소문국은 중국 정사 조선전의 예이고 진안입니다. 즉 동성불온과 남녀유별이 예의 예시인 것입니다. 미수허목의 문소족계의 의성의 옛 풍속으로 예를 언급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남당 유고를 읽지 않은 사람이 나의 논문을 읽으면 불통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사기가 완성되고 삼국사 편수 작업이 시도될 수 있었던 기회는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세조와 성종 연간에, 다음은 이병도 선생에 의해 주도될 수 있었습니다. 전자는 임금의 의지가 있었지만 편찬 책임자인 신하가 막아섰고 후자는 제자들이 이병도 선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임금의 명령과 항맥으로도 안 됐던 것이 지금은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실증사학을 믿을 뿐입니다. 한국 고대사 편수 작업의 가장 큰 결함은 남당 유고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철습하여 기워 넣어도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제와 가야사를 아무리 기워 넣어도 2, 3세대의 기록을 보충할 자료가 없습니다. 기워 넣은 자료라도 편년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왜곡하거나 빠뜨린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취사 선택할지 어느 것을 보충해야 할지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백제는 온조를 헤브루의 서손 구테의 아들이라고 하였는데 고구려는 주몽 동명성왕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온조의 생부 논란을 사론으로 정리하겠지만 백제의 기록인지 고구려의 기록인지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강한 팩트테클이 예상됩니다. 자료의 취사 선택을 두고 연구자들 사이에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고구려에서 일어난 사건이 백제에게, 백제의 사건이 고구려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도 발견됩니다. 떨어뜨려 놓으면 각각의 사건이 되지만 합하면 연계되는 사건입니다. 동부여의 볼모로 가는 도절태자의 외할머니 소선호는 고구려의 황태후이기도 합니다. 동부여 대소왕의 딸에게 장가드는 도절태자의 일행을 소선호가 병사를 일으켜 막아섭니다. 이것이 도절태자가 동부여에 늦게 당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국사기 및 남당 유고에는 소선호가 병사를 일으킨 이유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 13년 봄 2월에 왕도의 늙은 할멈이 남자로 변하였고 5마리의 호랑이가 성안으로 들어왔다고 했으며 같은 해 왕의 어머니 소선호가 사망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지만 왕도의 늙은 할멈은 소선호를 의미합니다. 소선호가 병사를 징발하여 젊은 남성들을 데리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백제 도읍에 호환이 발생했지만 막지 못한 것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 각각의 왕조별로 역사를 기록하면 이런 경우 의미 부여가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삼국사기의 왕조별 키 전체가 아니라 삼국사저료, 편년체, 편찬 사유이기도 합니다. 편년체가 가지는 장점도 있지만 한국 고대사를 편년체로 정리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시기에 여러 사건이 한꺼번에 같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동태자가 옥저에서 낙랑왕 최리의 딸을 만나 사랑하고 낙랑공주가 호동을 위해 나팔과 북을 찍고 때에 맞추어 호동태자가 고구려 병사를 이끌고 낙랑국을 정벌하는 기사는 같은 시기일 수 없습니다. 남당 유고에는 호동에게 한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이 있었으므로 낙랑공주의 사망 시기도 다르게 판단됩니다. 호동태자는 아내인 낙랑공주에게 나라를 바치게 하고 황후의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호동의 아버지 대무신왕과 황후 오씨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는 이유로 낙랑공주가 자결했습니다. 호동태자는 오씨가 낙랑공주를 자결하도록 만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사건을 드러내지 않고 자결했습니다. 역사는 이것을 호동태자와 계모 오씨와의 간통사건으로 기록했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씨는 모본왕의 어머니인데 아들을 위해 호동을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씨가 낙랑공주와 호동태자 부부를 차례로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모본왕이 제대로 된 사람일 리 없죠. 요약하면 호동태자의 아내 낙랑공주의 자결 시기를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끝까지 파헤쳐서 한국 고대사를 복원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고려 이후로 3차례 공식적으로는 2차례 삼국사 편찬이 있었습니다. 고려 초에 삼국사를 편찬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첫 번째 공식적인 삼국사 편찬은 고려 인종 23년에 김부식에 의해 주도되어 완성되었고 지금 우리가 보는 삼국사기가 이것이며 두 번째 삼국사 편찬은 조선 세조 4년에 시작하여 성종 7년에 완성된 삼국사저료가 이것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사저료의 차이점은 기 전체가 편년체로 바뀌었다는 점과 몇몇이 추가되었다는 점 이외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조가 삼국사 편찬을 시작했지만 덮었고 성종이 다시 시작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조 제위 기간에는 조선이 고려에서 물려받아 옥당에서 비장해 오던 고서를 꺼내어 당대의 문자로 고쳐 적는 판독이 이루어졌고 발췌 또는 체록함에 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조가 삼국사저료처럼 완성하려 했다면 덮지 않았을 것입니다. 삼국사에 편년 문제가 있어 완성이 어려웠는데 성종 연간에는 무시하고 삼국사기를 기준으로 삼국사를 마무리 짓고 끝내버렸습니다. 더 연구해봤자 답이 없다, 덮자 못하겠다, 끝내자. 내가 해라. 그리고 책임도 내가 져라. 성종 11년 왕실 종친의 부인이었던 어우동의 간통 사건이 터집니다. 임금이 어우동에게 사형을 내렸는데 신라에서는 왕실 종친 간의 간통은 흔한 사건에 속합니다. 다만 남편의 허락을 받는 관습은 있었습니다. 어우동에게 사형을 내리면서 삼국사 편찬은 모순됩니다. 신라에서는 죄가 되지 않았는데 조선에서는 죄가 됩니다. 지금 남당 유고에 어우동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자신들이 한국 고대사를 정리하지 못한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연산군이 큰어머니 월산대군 부인 박씨와 간통 사건은 중종 반정의 모티브가 된 사건인데 내해 이사금은 벌휴의 아들 이매와 아달라의 비인 내레의 간통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아달라와 벌휴는 어머니가 같은 형제이므로 내레는 이매의 큰어머니입니다. 조선 왕실은 삼국사 재편찬을 시도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한국 고대사 편수 작업은 우리가 이루지 못한 민족의 숙제입니다. 지금 삼국사 편찬을 다시 논의하자면 할 수 있을까요? 그때보다 지금 더 많은 자료가 사라졌는데 가능할까요? 3편으로 이어집니다.